이 자전거를 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뒤에 수많은 학생들을 태우고 이 학생들이 한 명도 떨어지지 않게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준비 과정에 저는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 원리, 그리고 수업 설계 카드, 그리고 학습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팀주로 만나러 갑니다. 이 팀만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사님을 또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이동국 박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그럼 예.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동국 박사님은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우리 혁신교사 모임들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한데요. 우리 이동국 박사님이라고 그래서 평상시에 박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 잠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파견교사로 근무 중이고요. 지금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를 기획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공부에 관심이 좀 있어서 교육공학을 전공했고요.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설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 학습 설계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고 하면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네. 이런 이론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혹시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도구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도구들을 학생들한테 적용해 보면서 학생들한테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다양한 역량들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개발한 21CLD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21CLD를 활용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걸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수업을 만드는 설계 원리를 좀 도출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 수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21CLD라고 하면 21st Century Learning Design CLD니까 디자인 예. 네, 맞네요. 예, 네, 21세기 학습 설계. 예. 네네네. 예.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신 책도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네.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이야기하셔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네.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디자인 네. 부분이 네. 21CLD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21CLD가 어떤 건지 한번 이게 바탕화면 공유를 이용해서 한번 선생님들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21CLD를 중심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떤 설계 원리를 도출해서 어떻게 수업을 만들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1CLD를 활용한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설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연수원에 오기 이전에는 솔밭중학교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제 솔밭중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핵심 역량들을 촉진하는 교육을 하고 싶어서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선생님들과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교과 융합 수업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잘 설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실패 없이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1CLD를 접하게 되었고요. 이 21CLD와 프로젝트 학습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역량들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교육학 책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프로젝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어떤 프로젝트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학교보다는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겠죠. 그런 데서 이제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조사, 분석, 해석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성공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 과정 이 자체가 저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어떤 학습 효과를 유도하는 교육이다라는 어떤 정의하에 이 수업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학습은 이런 인간의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역량들을 촉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지금 201호 개정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교육기관들에서 이런 역량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역량들 자체가 고수행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도출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역량들을 촉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P21이라는 기관에서는 이 프로젝트 학습을 자전거 모형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 앞바퀴와 뒷바퀴를 보시면 비중적인 측면에서 교사와 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 교사는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하고 정의하고 계획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된 프로젝트 학습을 만들었을 때 이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성공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학습자 중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이 자전거를 학생들이 앞에 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그러면 교사가 의도한 어떤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학생들이 이 자전거를 운전해 나가다 보면 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운전이 어렵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앞에 타고 뒤에 학생들을 태우고 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문제,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 자료 및 도구를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조절하면서 속도와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자전거가 잘 나가고 있는지 평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 학습 같은 경우에는 교실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순풍을 맞기도 하고 역풍을 맞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의 지지라든지 동료 교사의 지지가 있으면 이 자전거가 원활하게 앞으로 잘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역풍을 맞아서 이렇게 굉장히 운전하기 힘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하면 뭔가 학생들이 다 자기 주도적으로 할 것 같다. 그래서 학생 중심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지식의 구성이 필요할 때는 교사의 강의식 수업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는 어떤 학습자 중심 수업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자는 교수자 중심 수업과 학생 중심 수업 활동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조율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특습 예. 네네. 자전거로 치면은 네. 자전거를 탄 사람이 선생님이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목적지에 잘 도달할 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네. 되는데 목적지는 단순히 지식을 이해하고 뭐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 뭐 창조한다든가 분석한다든가 해석한다든가 그리고 앞에서 봤던 다양한 역량들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병국 선생님이 생각해 보시기에 프로젝트 학습을 학교에서 적용하기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선생님들의 네. 준비가 그만큼 크고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네. 이 자전거를 탄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면 뒤에 수많은 학생들을 태우고 이 학생들이 한 명도 떨어지지 않게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 준비 과정에 저는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계 원리, 그리고 수업 설계 카드, 그리고 학습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 원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린 21 CLD를 가지고 어떻게 이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 수업 설계 카드와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어떤 도구와 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제가 앞서 프로젝트 학습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 과정은 융합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융합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설계를 하고 전개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수업 설계 카드와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제 설계 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21 CLD를 가지고 이렇게 도출을 했다고 했는데요. 21 CLD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SRI와 이제 MS에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육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실제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어떤 교육하는 목표와 어떤 그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실제적으로 이런 다양한 역량들, 뭐 창의성이 중요하다, 협업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의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방법을 모르겠다. 라는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갭을 메꿔주기 위해서 지식 구성 역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로 해야 된다. ICT 역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실세계의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로 해야 된다라고 연구 결과로 요 앞에 보이는 루브릭을 6개의 루브릭을 도출했어요. 지금 화면은 3개 정도 보이는데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본다면 가운데 있는 지식 구성을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식 구성은 뭔가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그 블룸에서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촉진하는 그런 지식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이나 과제를 제시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촉진하는가 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1번으로 가면 되고 지식 구성을 촉진한다면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요건이 지식 구성인가, 학습을 이루고 있는 어떤 주된 요소가 지식 구성을 촉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학생들이 새로운 맥락의 지식을 적용하는가, 학생들이 단순히 교사가 제시한 그 과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 상황, 전혀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또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지식 구성 활동이 다양한 학문들과 연결이 되어 좀 폭넓게 다른 학문 분야의 전이가 되는가를 판단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5점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1 CLD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프로젝트 수업 또는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계를 고민하면서 어떤 설계 지침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솔밭중학교에서는 처음에는 이 21 CLD를 가지고 조금 이제 한 달 정도 스터디를 했어요.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조금 다양한 연구들을 좀 결합을 해서 이걸 좀 더 선생님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6가지의 설계 원리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성, 지적 도전, 자원 활용, 과정 중심 평가와 피드백, 스캐폴딩, 산출물 공개, 뭐 이렇게 6가지 설계 원리를 도출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수업을 만들고 교과 융합 수업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성찰하는 과정을 3년 동안 전개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구병국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책을 여러 선생님들과 네. 함께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 이렇게 네. 실제적인 이론, 우리가 이론이 없으면 사상 누각과 마찬가지로 네. 늘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잘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론이 배경이 됐을 때는 정말 반석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박사님 덕분에 우리 한국에 네. 있는 이런 프로젝트 수업들의 이론이 정말 많이 탄탄해지는 것 같습니다.